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림을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이 좀 많았어서 창의적인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만간 이제 풍경화를 그리는 걸 한번 배워보긴 할 텐데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원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일단 원근이라는 거는 뭘까요? 말 그대로 멀고 가까운 걸 우리가 원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선생님 손 두 개가 하나는 앞쪽, 하나는 뒤쪽에 있는 경우 우리가 뒤쪽에 있는 걸 더 멀리, 앞쪽에 있는 걸 더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입체적인 느낌을 평면인 그림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원근법이라는 건데요. 그 원근법에 대한 설명 자체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이 이렇게 구분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은 보시다시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적절한 사이즈의 똑같은 사각형을 3개를 그리시고 그 옆에 이렇게 날개 같은 형태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 것,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대상을 이렇게 층별로 구분해서 그리신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합쳐주시면 됩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이제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여 그리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가고 싶은 곳이나 혹은 상상하는 것의 장면을 떠올려 보셨을 때 그 떠올라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긴 합니다만 요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멀리 떠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배를 타고 좀 요트 같은 걸 타고 멀리 나가보는 바닷가 멀리로 좀 탁 트인 곳으로 나가보는 그런 상상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장면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배가 있고 바닷가일 것이고 저 멀리 이제 뭔가 트여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걸 위해서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면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먼 곳과 그다음에 중간, 맨 앞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 곳은 아무래도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푸른 하늘 같은 것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풍경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강이나 바닷가를 보시면 보이는 그런 육지의 풍경, 수평선에 있는 풍경들을 그릴 겁니다. 물론 단조롭게 선만 그려도 수평선의 느낌이 나기는 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육지에 언덕이 있는 게 이제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육지를 조금 표현을 할 거고 이 가장 가까운 곳에는 선생님이 이제 타고 떠나고 싶은 배 모양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그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가장 먼 곳 배경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관점에서는 이제 하늘 위치가 되겠죠. 거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배경이라서 이렇게만 했는데 이왕이면 색깔까지 칠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왠지 바다 하면 갈매기가 떠올라서 갈매기 느낌만 나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색깔 칠하는 거는 일단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학교에 있는 색연필을 가지고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재료들 아무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구름도 그냥 이렇게 하얗게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 그림자가 들어가는 게 나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물론 제대로 칠을 한다면 훨씬 더 진하게 좀 색이 번지게끔 표현을 하겠지만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 지금 보이시는 이런 색연필 가지고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진하게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해서 이렇게 연하게만 일단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상상했던 장관에서 가장 멀리 있는 풍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선에 있는 육지들을 조금씩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바다를 먼저 그려봐야겠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 거 이 맨 배경지는 놔두고 이 앞에 거는 이 윗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잘라낸 다음에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칠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린 배경 여기까지만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이렇게 흰 부분들은 그냥 이제 물살이 부서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멀리 있는 풍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선생님이 이제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초록색으로 칠하긴 했지만, 실제 수평선 같은 곳, 지평선 같은 곳에서 멀리 있는 풍경을 보시면은 사실은 초록색이나 그 본연의 색이 보이기보다는 그냥 파란색으로, 다만 이제 좀 더 밝고 어둡고 차이, 음영 차이 정도만 보이는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맨 앞에는 가장 앞에 있는 풍경, 선생님이 가고 싶은 배를 타는 풍경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좀 색깔을 칠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림들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전까지 해오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 풍경, 중간 풍경, 가장 앞쪽 풍경을 정해서 이렇게 그려오시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해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여유가 충분하시다면 색깔까지 칠해오는 게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어서 학교나 혹은 다른 활동으로 이어서 하실 부분은 이것들을 잘라서 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까지 선생님이 일단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위를 준비하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칸들을 잘라낼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각형 칸에 날개 같은 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좀 띄어서 종이를 붙일 겁니다. 설명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맨 뒤에 배경지는 보이시는 칸 그대로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잘라내고 설명을 이어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맨 뒤에 배경지를 잘라내면은 여기 날개가, 이제 선생님이 날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칸을 앞쪽으로 접어주십니다. 칸에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일종의 배경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조금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잘라줄 건데, 일단 자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준 거는 아까 이 배경지 같은 경우는 이 날개를 앞쪽으로 접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접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중간선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위쪽이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막고 있으면 이 배경지가 보이지가 않겠죠? 따라서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그린 이 선, 이 윗부분을 전부 다 잘라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낸 다음에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 곳과 가까운 곳에 구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붙여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접은 날개 부분에 풀을 붙여주고 선생님은 여기 가운데 선을 일부러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에 맞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디도 거리감이 있구나, 여기가 하늘 먼 쪽이고 여기가 조금 앞쪽이구나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카메라라 이게 원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맨 앞부분은 어떻게 자를까요? 똑같이 여기 이렇게 잘라내서 이 윗부분은 날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물론 도형이 복잡한 경우 제일 좋은 거는 이 선에 딱 맞게 잘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잘라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한 이런 것처럼 적당히 둥글게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뒤에가 크게 가려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옆 날개를 뒤쪽으로 접어주고요. 똑같이 이번엔 이 앞칸에 맞춰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은, 자, 보이실까요? 이 멀리 쪽에 이제 수평선이 보이고 위에 배가 떠 있고 뒤에는
이렇게 구름 낀 하늘이 있는 이런 풍경이 완성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가고 싶은 풍경을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상상으로 하시기보다는 직접 사진 자료나 그림들을 찾아서 보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것들을 완성하신다고 하셔도 최소한 밑그림 정도는 그려오셔야 학교에서 완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될 거예요. 학교에서 처음부터 모든 걸 하시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 배경지, 종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양식을 해서 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형태의 사각형 3개와 조금 긴 날개와 중간 날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를 직접 만드셔서 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아예 그림을 주지 않고 이런 배경지를 주지 않고 각자 말아서 사이즈 맞춰서 칸을 그리신 다음에 하세요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료를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풍경을 만드는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밑그림, 배경과 중간 풍경, 가장 앞 풍경, 이렇게 원근을 나눠서 밑그림 정도는 반드시 그려오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